이거 하나를 놓쳐서 3억을 세금 추징을 당했습니다. 최근 방문한 고객분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서 3억이나 날리게 생겼다고요. 문제는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거래를 할 때 싸게 비싸게를 판단하는 기준인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등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감정평가사가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도 없고, 상장 주식처럼 빈번하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에서 정해놓은 평가 방식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식 가치를 조절해서 싸게 거래하거나 가지급금 등을 정리할 때 높은 가격으로 이익 소각 등을 하여 우리에게 유리하게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중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몹시 어렵게 설명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머리 아프다라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아시면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저 김정환 세무사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것만 알아도 평가할 때 세무사에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비상장 기업 대표님들이 상속세나 증자, 감자 등을 통한 절세, 그리고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 지분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아셔야만 하는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오늘 제가 자신있게 실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 꼭 이 영상만 복습해서 보세요. 너무 깊은 부분까지는 절대 공부하지 않으셔도 오늘 이 영상 하나만 공부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은 무조건 구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꿀팁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비상장 주식 가치는 상징세법상의 그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잡한 법률 용어는 다 생략하고 세법상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쉽게 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 두 개의 금액만 볼 줄 알게 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라는 것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구하고 순손익 가치라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 순자산 가치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우리가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자산은 바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 자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본 금액과 손익계산서에서는 우리가 매출액에서 판관비를 빼고 영업의 손익에 법인세를 빼고 나면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기순이익이 순손익가치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손익가치와 방금 말씀드린 자본가치를 섞습니다. 섞는데 그 섞는 배합 비율이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즉 자산 총계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섞는 비율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미만인 것이 일반 법인이죠. 부동산 법인이 아니라면 이 50% 미만인데, 그때는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어떻게 섞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당기순이익에 60%의 가중치를 주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인 자본에 40%의 가중치를 넣어서 손익에 더 많은 6, 그리고 자산에 조금 더 적은 4를 곱해서 우리가 가중평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서 80% 사이가 된다면 이것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으로 봐서 손익보다는 자산 빼기 자본을 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의 6, 손익 가치의 4의 가중치를 둬서 6대 4로 섞습니다. 즉 바뀐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부동산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손익 가치는 아예 반영하지 않고 이 순자산 가치만을 가지고 주식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배합하는 것까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손익 가치를 설명할 때 한 가지 추가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손익 가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년도에 지분이 이전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는 직전 3개년도의 당기순이익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런데 직전 3개년도 중에서 제일 가까운 연도에 대해서는 3의 가중치를 곱하고 그 앞연도는 2, 그리고 그 앞연도는 1의 가중치를 해서 제일 가까운 순으로 3배, 2배, 1배수를 곱한 것을 가중평균, 즉 합칩니다. 그게 이제 순손익 가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순손익가치는 직전 연도의 3개년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을 가지고 그 회사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다르게 섞는다. 이게 이제 전체 결론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은 부동산의 평가 차익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로 재무상태표에 건물 토지에서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그 시점 당시에서 부동산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 따라서 과거에 오래전에 취득했던 취득 원가보다 지금 현재 시세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 평가 차익만큼을 아까 순자산 가치인 자본에다가 플러스해 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만 더 감안하면은 주식 가치가 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당해자산의 매매가액인데, 이것은 우리 해당 부동산을 팔았을 때의 가액이니까 잘 없죠. 그러면은 감정평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은 공시가액으로 기준을 삼아서 장부가액과 비교한 것을 평가 증한 부분을 가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그리고 부동산의 평가 차익, 요 세 개를 가지고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서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먼저 재무상태표상에서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가치를 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를 보면 지금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가치의 금액이 11억 정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액은 21억 정도가 산정이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손익가치를 봐야 되겠죠? 손익가치는 제가 아까 당기순이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기순이익이 직전 사업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억 1,600 정도가 되고, 그전 사업년도는 3억 2,300, 그 전전기순이익은 1억 7,300으로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전체 자산 총계 중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예 없죠. 부동산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50% 언더면 제가 아까 손익의 6의 가중치를 순자산의 4의 가중치를 해서 섞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산정되는 것이 바로 주식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 정기순이익, 그 정기순이익을 가중평균해서 3, 2, 1로 곱한 이 순손익 가치의 금액이 바로 19억 4,600이 나왔습니다. 즉 순손익 가치는 방금 말씀드린 당기순이익 3개년치를 3, 2, 1의 가중치로 곱하는데, 거기에서 전체 곱한 금액이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순손익 가치가 19억 4,600이 나왔죠.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자본 가치인 이 21억 1,900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순손익의 60%, 순자산의 40%를 곱해서 합쳐버리면 회사의 총 주식 가치는 20억 1,500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주식수로 나누면 1주당 주식 가치는 10만 원 정도가 산정된다, 이렇게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 같은 경우에 회사가 너무 주식 가치를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해서 손익 가치를 많이 줄이면 주식 가치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너무 많이 줄이겠죠? 따라서 국가에서는 주식 가치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순자산 가치의 80% 이상은 못 낮춘다. 즉 손익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순자산 가치의 80%로 주식 가치를 하는 실링, 벽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천장을 뚫고 밑으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식 가치는 가중평균한 금액과 순자산 가치의 80%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주식 가치에 대해서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엑셀로 돌리면 바로 5분이면은 주식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주식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지분 이전을 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식 가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약에 낮추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본다면 어떠한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쓸 수 있습니다. 우선 배당을 하는 것이죠. 이 배당에서는 감액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당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에서
현금이 유출되어 버리니까 회사의 순자산 가치, 즉 자본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부동산 비율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의 가중치를 많이 두니까 주식 가치를 낮추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불입해 버리면 퇴직연금만큼은 비용 처리되고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감소시키니까 그 또한 주식 가치를 줄일 수 있겠죠. 따라서 회사가 가업 승계를 상속 플랜이 있다면 퇴직을 해서 그 퇴직 금액에 대해서 큰 주식 가치의 감소를 일으킨 다음에 주식 이주를 하거나 상속을 받았을 때 아주 큰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회사가 너무 경기가 요즘같이 어렵다 보니까 못 받는 부실 채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회수기일이 도래한 2년 이상 경과해 버린 채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대손 요건을 특별히 따지지 않고서도 우리가 세법상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손 처리를 해버리면 비용이 떨어져 나가고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확 떨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또한 부실자산, 즉 주식에 대해서 처분이 난 주식이 있다면 처분했을 때 유형자산 매각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도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시세보다 떨어졌을 때 팔아버리면 회사의 순손익 가치의 감소를 야기시켜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회사의 순손익 가치나 순자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미리미리 지분 이전이라든지 자본거래인 유상증자, 감자 또한 상속을 대비하기 위해서 플랜을 짠다면 회사의 주식 가치는 얼마든지 우리가 주물러서 원하는 대로 줄이거나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가치를 산정할 때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부동산의 평가 차이, 이 세 가지만 알면 누구라도 바로 금방 5분 안에 주식 가치를 대략적으로 돌려볼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주식 가치를 줄이는 전략을 함께 사용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장 주식 가치의 평가 원리를 반드시 숙지하셔야만 절세할 수 있는 가장 베이직, 기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회사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익 소각을 하거나 감자를 했을 때 어떻게 회사의 가지입금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주식 가치 줄이는 방법을 함께 결합해서 더욱더 파워풀하게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사례를 설명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 영상 또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